알 수 없는 처녀 귀신을 보았다. 대구로 전학을 오기 전 포항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포항은 평준화 도시가 아니라 등급제로 학교를 가는 곳이라 고등학교 진학이 중요했습니다. 급이 떨어지는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부모님까지 국내에서 고개 들고 다니시기 힘들 정도였죠. 그래서 시험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해야 했죠. 저희 어머님께서는 일을 하시느라 늦은 밤이 되어서야 들어오시고 아버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시기에 주말마다 포항으로 내려오시곤 했습니다. 저희가 3남매인데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동생들을 재우고 시험이 임박한지라 졸린 눈을 비비며 문제집을 보고 있었죠. 저희 집 구조상 제 방은 1층 복도 끝인데 문 앞에까지만 길이 나 있고 제 방 창문에서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자꾸 사람의 형체가 지나가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문제집을 보다 창문을 보면 그 지나가는 형체의 끝을 살짝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문제집을 보는데 갑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온몸에 털이라는 털은 다 서버리는 그런 느낌. 절로 한숨이 나오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림자 따위도 지나가서는 안 되고요. 그때였습니다. 그 형체가 다시 지나갑니다. 아까보다 더 강력한 소름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천천히 지나갑니다. 꼭 자신을 보라는 듯이 말입니다. 기겁을 하면서 거실로 뛰쳐나가서 바들바들 떨며 엄마가 빨리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제가 귀신을 보기 시작한 게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이후로는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소리를 줄여넣고 공부를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방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한 일주일간은 그렇게 거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잠깐 잠이 들었을까요? 또 한 번 느껴지는 소름, 온몸에 털이 서는 느낌. 드디어 며칠 전 봤던 그 형체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방에서 거실 쪽으로 오는 복도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흰 소복도 아닌 검은색 소복을 입은 머리는 길게 풀어 헤쳤지만 오랫동안 빗지 않아서 심하게 엉켜있는 상태였죠. 여자가 제 쪽으로 미끄러지듯이 서서히 온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 귀신이 미끄러지듯이 오잖아요. 전 그걸 봤습니다. 얼굴색은 퍼렇게 돼서는 중간중간에 거뭇거뭇한 것이 분명 산 사람의 피부처럼은 안 보였습니다. 그냥 보통 여자처럼 보였으나 중요한 것은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눈이 있는 주변은 푹 꺼져서는 안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눈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이 보였는데 살점이 하나도 없이 손톱만 길어서는 하지만 그 긴 손톱은 형태도 이상했고 거뭇거뭇한 것이 정말 무서웠죠. 너무 무서워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팔만 내심졌고 또 젖고 있었죠. 때마침 문을 여는 소리가 납니다. 엄마가 오시고 그 귀신은 사라지고 전 너무 무서워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려 울었지요. 그날 이후로 전 몸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샤워를 하다 보면 고막을 찢을 듯한 전화 벨 울림 소리. 깜짝 놀라 엄마에게 전화 좀 받으라고 소리 지르면 도리어 엄마가 저에게 무슨 헛소리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귀신을 본 이후부터 전 밤마다 그 귀신과 꿈에서 만납니다.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 당기고 항상 꿈에서 보는 그녀이지만 적응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눈 없이 그 시퍼런 손가락으로 제 머리며 목이며 조르면서 더군다나 언젠가부터는 제 꿈에서 절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제 자신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가 죽이고 토막살인을 해서 포항 어느 바닷가에다가 던지는 꿈을 말입니다. 그렇게 시체를 던지고 나면 제가 희열을 느낀다는 듯 웃고 그 귀신이 저의 목을 조릅니다. 밤마다 그렇게 시달리니 몸이 약해져 버립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해먹이고 병원에 다녀와도 병원에서는 장염 말고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것도 삼키지 못합니다. 저희 집이 기독교라 엄마가 점 같은 걸 절대 안 믿는데 너무 답답해서 결국엔 주변에 용하다는 무당한테 갑니다. 그때 무당이 그랬답니다. 엄마한테 신기가 살짝 있었는데 그걸 교회를 다니면서 누르니까 그게 저한테로 더 크게 돼서 넘어온 거라고요. 근데 그 무당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본래는 부적이랑 굿을 해야 한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과 신앙심이 깊은 몇 명을 모아 기도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영문도 모른 채 교회 사람들을 맞이해야 했고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1시간 넘게 저를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그날이 도저히 안 돼서 다음날 입원을 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거든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겨졌는데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목사님들은 기도를 해주시고 갔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전 분명히 잠에 들었는데 제가 울었던 거 있죠. 눈물이 말라서 얼굴에 찝찝하게 붙어있고 베개는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제 몸은 날아갈 듯 가렵습니다. 이상한 꿈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소리만 지르던 제가 벌떡 일어나 밥을 먹고 돌아다녀도 아무 탈이 안 나는 겁니다. 아직도 저는 그 여자 귀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